안녕하십니까. 건설로션에서 영업을 맡고 있는 박재입니다. 네, 원솔루션에서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이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에 근무 중인 성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퓨전을 통해 정밀 가공 시 숙련자를 위한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발표자입니다. 오토데스크의 성진호 기술대표와 건설루션의 박재영 영업대표, 이준수 기술대표입니다. 금요일 웨비나의 아젠다는 기본 퓨전의 소개와 크게 두 가지 기술 세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술 세션은 어드밴스드 툴 패스와 3D 정밀 측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의 퓨전 패밀리 구성도입니다. 왼쪽에 기본 모듈인 퓨전 클라우드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별 요구사항에 따라 하기와 같이 디자인 익스텐션, 시뮬레이션 익스텐션, 매니지 익스텐션, 매니팩처링 익스텐션, 시그널 인터그레티 익스텐션 모듈을 통해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퓨전4 디자인 패키지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모듈과 함께 제공합니다. 퓨전4 매니팩처링 패키지는 파란색 모듈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패키지를 통해 좀 더 경제적으로 솔루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퓨전 위드는 전통적인 파워풀한 솔루션을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 산업 분야의 종사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파워밀, 파워 인스펙트 솔루션, 피처캠, 몰드플로우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드캠 CA 솔루션뿐만 아니라 MES, PDM과 PLM 및 머신 커넥트의 자원 관리 솔루션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계부터 제조를 연결하고 오토데스크 퓨전으로 설계에 통일된 프로세서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퓨전은 AI와 클라우드 플랫폼이 잘 적용된 선도 제품입니다. 퓨전 매니지와 퓨전 머신 커넥트, 퓨전 오퍼레이션을 연계하여 AI 자동 설계부터 제조 현장 공정 관리까지의 제조 전반에 미래지향적인 엔지니어링의 체인 운영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가공업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퓨전은 최신 트렌드 기술인 AI 빅데이터와 LLM 등의 최신 기능을 적용이 되었으며 설계 자동화, 캠 자동화, 측정 자동화를 통해 고객들은 사용의 편의성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실 수 있으며 오토데스크는 지속적인 최신 솔루션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표는 퓨전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가공 업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AD, CAM, CA 부분과 데이터 관리 및 협업 등의 솔루션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퓨전에 대해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 모듈인 퓨전 클라우드는 데이터 및 협업, 3D 디자인, 기구 설계, 전자제품 설계, 도면화, 시뮬레이션, 캠, 적층까지 8가지 솔루션이 기본 제공되고 있으며 제조 관련 분들은 3D 설계와 삼축 등 가공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요 부분의 기본 모듈로도 운영이 가능한 것과 초기 도입 시 부담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익스텐션 모듈 추천입니다. 각 산업군의 사용자가 전문화된 확장 모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산업 디자인 분들과 기계 설계자 분들은 디자인 익스텐션, 시뮬레이션 익스텐션 기능을 선택하여 제너레이티브 생성과 해석 기능 등을 통해 많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 엔지니어를 위한 제조 익스텐션은 다축 가공 운영과 정밀 프루빙 운영, 적층 기능을 통해
품질 확보 및 많은 절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자설계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시그널 인터그래티 익스텐션 뿐만 아니라 공통 모듈인 매니지를 통해 고객에게 사용 기능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리 및 협업 공유가 가능합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을 통해 고객은 다양한 솔루션을 유연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패키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별 모듈 구매보다는 패키징 모듈 선택을 통해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일 웨비나에서 다뤄질 부분은 제조 패키지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기본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축 이상 가공에 좋은 어드밴스드 툴패스 기능과 3D 정밀 측정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캠 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계신 이준수 수석님은 캠뿐만 아니라 특정 관련해서 특정과 프로브에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챕터 1으로는 이제 제가 주로 제조 익스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제조 익스텐션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제조 익스텐션입니다. 퓨전에는 여러 가지 익스텐션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디자인 패키지와 제조 패키지 두 개의 패키지를 갖고 있고, 제조 익스텐션에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적용 분야, 기능, 품질의 확장 중에서 품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툴패스에 대한 품질이 제조 익스텐션을 썼을 때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퓨전에서 사용하는 기계 타입은 크게 보시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델이 CNC 선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계가 CNC 밀링 기계입니다. CNC 선반 같은 경우는 기본 모듈로도 이축 가공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CNC 밀링 같은 경우에도 3축, XY, Z축을 사용해서 충분히 기본 모듈로 가공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제 CNC 선반은 턴밀 장비로 확장이 되겠죠. 턴밀 장비는 메인 스핀들과 서비스 스핀들을 가지고 밀링과 선반의 가공을 함께 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퓨전의 매니팩처링 제조 익스텐션이 필요하지는 않고 기본 모듈로 가공이 가능합니다. 밀링의 확장으로 가게 되면은 3축이 아니라 회전축, A축이나 BC축을 동반한 5축 가공을 할 때, 이때는 제조 익스텐션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툴패스의 품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기계의 구조상 제조 익스텐션이 언제 필요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 5축을 사용할 때만 제조 익스텐션을 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요 3축 가공을 할 때 툴패스의 퀄리티입니다. 3축 가공도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2.5D 형상을 가공하는 부분이 있고 3D 곡면을 가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5D 형상 가공은 기본 모듈로도 대부분 그 커버가 가능하고요. 하나의 기능 정도만 이제 반드시 익스텐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동 홀인식 프로그래밍입니다. 일반적으로 홀인식 프로그램은 이 익스텐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홀 인식을 잘 해서 드릴링하고 툴패스를 냅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홀 가공이나 다축에 대한 홀 가공, 그리고 인식된 홀에 대한 형상을 표시하거나
다축을 가공해서 텀빌 가공을 한다거나 했을 때 홀을 한 번에 인식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하시는 분들 퓨전 패밀리 제품 중에 피처캠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져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하나의 2.5D 가공에서는 기본 모듈에서는 대부분 커버가 가능하고 요 특수한 기능을 사용할 때만 제조 익스텐션이 필요한 부분인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3D 곡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요 콘센트를 4개를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 4가지 중에 3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드밴스 툴 패스, 두 번째는 다축, 세 번째는 3D 프로브 측정. 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D 어드밴스 툴 패스입니다. 콘센트를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퓨전에서 3D라고 하는 툴 패스를 이렇게 쭉 나열하시게 되면은 이 콘센트 부분이 있습니다. 콘센트 부분에는 스티븐 쉘로우, 그리고 코너, 디버링, 이 세 가지의 모듈이 제조 익스텐션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쉘로우 내에는 평행선, 스캘럽, 등고선 요 툴패스를 커버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측면으로 봤을 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품질의 3D 툴패스, 하나는 고속 가공 3D 툴패스. 먼저 3D 스캘럽에 대한 툴패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왼쪽에 있는 게 퓨전 베이스에 있는 툴패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제조 패키지에 있는 3D 툴패스입니다. 툴패스를 살펴보면 이렇게 R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기계 가공을 할 때, 고속 가공기에 기계 가공을 할 때 좀 더 공구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돼야 공구의 이송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핀들의 속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툴패스보다 오른쪽에 있는 툴패스가 그 고속 가공을 하기에 좀 더 적합한 툴패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툴패스 사이에 있는 커습이라고 하는 살이 남을 수 있는데 그 커습에서 한 줄 더 툴패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제조 패키지에서는 연결 부위 커습 제거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툴패스를 두 가지를 제가 분리해 놓은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제조 툴패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티븐 쉘로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툴패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한 부분이고 왼쪽에 있는 툴패스로도 여러분들이 가공을 하거나 그 결과물을 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높은 품질의 툴패스를 내고 싶을 때는 제조 익스텐션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행선 가공입니다. 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평행선은 한쪽 방향의 각도를 가지고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익스텐션의 인터페이스는 한쪽 방향의 각도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상을 인식해서 그 형상에 알맞은 각도의 이 빨간색 라인들을 따라서 가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프로젝트 방향 옵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조 익스텐션에서는 스티븐 쉘로우의 평행선 가공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드와 링크입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 보여지는 평행선 가공은 일반 베이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에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리드와 링크의 옵션이 사실은 기계에서 움직임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툴패스가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정돈되게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노란색이 아시다시피 공구가 뜨는 경로잖아요. 노란색 부분이 왼쪽 부분에는 훨씬 더 많이 뜨고 오른쪽 부분에서는 좀 덜 뜨는 게 좀 보이시나요, 선생님? 예, 예. 시간으로 봤을 때도 16분 57초가 걸리는 게
예, 같은 툴패스에 같은 피치입니다. 오른쪽에는 제조 패키지에는 14분 57초에 한 2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게 부품 가공이 아니라 좀 더 큰 이제 가공물이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등고선 툴패스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크게 보이진 않으시죠? 예. 네, 툴패스만 봐서는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요 안쪽에 있는 이 풀패스의 끊어진 형상들이 조금씩 보이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외곽면에도 끊어져 있는 풀패스가 보이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디테일을 따져서 뭔가 툴패스에 대한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왼쪽 툴패스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요 조금 끊어져 있는 툴패스들도 당연히 리드와 링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공하고 나면은 자국들이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국이 민감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민감한 부분이 되고 품질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툴패스에서는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툴패스를 쓰셔야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스캔럽 가공에서 스캔럽 가공이 아니라 등고선 가공입니다. 등고선 가공에서 언더컷 부분은 만약에 언더컷 부분이 있다 하면 퓨전 베이스에서는 그 부분을 인식 못하고 가공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조 스텐션에서는 언더컷 가공 옵션을 체크를 켜서 가공을 하게 되면 이 안에도 투패스가 생기는 걸로 볼 수 있고 엔드밀을 사용해서는 공구가 공구축을 틀어서 투패스를 가공하겠지만 3축에서도 이런 롤리팝 공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충분히 언더컷 영역도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너 잔삭입니다. 등고선이랑 스캔럽 잔삭을 합쳐서 일반적으로 투패스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코너 투패스를 갖고 계시 않으신 상황에서에 대한 그 임기응변에 대한 투패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베이스에서는 스캘럽과 등고선을 잔상 앞공구를 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내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매니팩처링 스텐션에서는 코너라는 툴패스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툴패스 하나로 가공을 하는 것을 볼 수 가공 툴패스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크리티컬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가공물에 남을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중점이 되겠냐면 구배가 있는 부분이에요. 구배가 있는 형상에서는 이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가야만 하는 툴패스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코너 툴패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등고선 툴패스와 이런 스캔럽 툴패스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데이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완만한 형상에서 코너 툴패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툴패스에 대한 공구 자국이나 뜨는 형상을 피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네, 그런 차이가 있음을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눈에 좀 잘 보이시죠? 네. 코너 툴패스면 분들이. 그 이외에도 3D 툴패스를 가지고 디버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2D 가공을 하면 2D 챔퍼라고 하는 기능도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긴 한데 그 2D 챔퍼는 평면만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면만 되고 공구는 못따기 공구와 스팟 드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3D 형상 같은 경우에는 못따기나 스팟드릴뿐만 아니라 고랜드밀, 평엔드밀, 롤리팝 공구, 테이퍼 공구를 통해서 이 모든 형상, 3D 형상을 투패스를 다 내서 디버라고 하는 용어는 벌을 제거한다는 뜻이거든요. 가공하고 남은 벌을 기계상에서 한 번에 제거해서 수처리 공정을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투패스가 퓨전 매니팩처링 익스텐션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저게 지금 그 3D 디버링 하는 패턴이 따로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기능이 따로 나와 기능이 있는? 일반적으로 2D 챔퍼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3D에 대해서는 2D 챔퍼로는 커버가 안 되니 저희가 3D의 디버링이라고 하는 툴패스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게 없으면 좀, 비효율적이 이 아닐까요? 뭐 3D 패턴, 3D 커브 잡고 해가지고 좀, 음, 네, 맞아요. 반강제로 아, 사용했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패턴을 가지고 이제 3D화하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요 기능만으로 사람들이 사실 그 제조 익스텐션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우측이나 복합기 쪽에도 디버링을 적용하고 네, 있나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좀 어떻게 보면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다른 쪽에서는 많이 하는데 음, 이걸 좀 활용하면 좀 저렴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툴패스에 대한 품질 이외에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툴패스 편집입니다. 그래서 툴패스 편집은 툴패스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캠들은 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데이터를 생성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활용을 해서 반으로 자른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들은 드래그해서 삭제를 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폴리곤 방식의 툴패스 트리밍이나 그리고 삭제한 툴패스를 재현산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원하는 위치에 대한 툴패스의 순서를 바꾼다거나 그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파워밀이라고 하는 제품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특화적인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퓨전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다음 달에 저희가 그 새로운 기능을 또 새로운 버전을 출시를 하는데요. 툴패스에 대한 포인트 재배열 기능이 퓨전의 매니팩처링 익스텐션 기능으로 추가되는 것을 추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품질에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제품들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 여러 가지 그 어드밴스 툴패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썼을 때랑 퓨전에 대한 제조 익스텐션을 썼을 때랑 품질이 확실히 다르지 않을까요? 그거 좀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뭐 링크나 그런 부분이, 음, 그렇죠? 주니까 아무래도 네. 좀, 시간도 좀 절약이 되고, 예, 정도에도 좀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정밀도에도 좀 이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그냥 3D가 있으니까 3D에 있는 평행선이나 등고선을 당연히 이제 쓰시면 이제 제조 익스텐션을 쓰든 안 쓰든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썼을 때 이제 많이 실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투패스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뜨지? 왜 이렇게 살이 남지? 이런 부분들이 실망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정보를 접한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더 이제 좋은 품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5축이나 4축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멀티 액시스 머신입니다. 간섭 체크를 고려한 공구의 움직임과 고품질 면조도를 위한 리드링 각도, 그리고 고품질 수압 감원, 그리고 충돌을 감지한 공구 측 자동 변환. 이것은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기계에 대한 내용들 중에 오축 가공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축 가공기에서 3 플러스 1축을 그냥 그 드릴 가공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 익스텐션이 필요 없이 진행되지만 이런 것 같이 공구의 움직임이 멀티액시스를 응용해서 사용한다면 특히나 이제 3D 툴패스를 사용하신다면 사실 어, 그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제조 익스텐션을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좋은 질의 제품들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제가 강력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3D 정밀 측정입니다. 3D 정밀 측정에 대해서는 수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D 정밀 측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D 인스펙션은
측정 센서를 활용해서 그 설비 내에서 측정을 하고 측정한 결과값을 가지고 보고서를 내는 기능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3차원 측정기에서 측정하는 거를 설비 내에서 측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퓨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능에는 WCS 측정하고 지오메트릭 측정, 3D 곡면 측정, 부품 정렬이 있습니다. WCS 측정은 공작물의 원점 세팅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지오메트릭 측정은 폴이나 보스, 포켓 등 피처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3D 곡면 측정은 3D 곡면이나 뭐 2D 곡면 상관없이 측정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싱글 포인트 측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품 정렬은 측정 결과를 사용해서 캐드 모델을 재정렬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퓨전에서 지금 운영하는 네 가지 정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요 인스펙션 검사를 사용하려면 측정 센서가 필요하고요. 요 측정 센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품은 레니쇼 제품이고요. 레니쇼 제품이고 지금 보시면은 수신 방식에 따라서 광학 방식하고 주파수 방식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보통 요 광학 방식을 중소형 설비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주파수 방식을 대형 설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요 반복 정밀도에 따라서 요 뭐 2D 프로브, 3D 프로브로 해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D 프로브와 3D 프로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요 반복 정밀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2D 프로브 가지고 형상 측정을 하다 보면 오차가 반복 정밀도가 더 생기는 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보통 2D 프로브는 부품 가공에 보통 많이 적용하고요. 요 음. 3D 프로브는 뭐 금형이나 형상 측정하는 데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캠에서는 3D와 2D가 좀 많이 다른 그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분 얘기로는 세팅을 할 때, 제가 생각해 세팅할 때 2D 프로브, 3D 측정할 때는 3D 프로브라고 생각을 했는데 2D 프로브로도 3D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 대신에 이제 반복 정밀도가 차이가 있는. 네. 그러면 무선 광학 방식이랑 주파수의 방식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광학 방식이 중소형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랬는데요. 보면 이제 광학 방식이 이제 오티컬 방식이라 집에서 사용하는 그 리모컨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간섭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수신 신호가 에러가 나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형 설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간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형 설비에서 이제 주파수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 이 레니쇼 관련해서 그 레니쇼에 대한 측정기만 작업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다른 장비? 아닙니다. 지금 뭐 레니쇼 제품도 가능하고요. 타사 제품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퓨전에서 포스트 낼 때 적용되는 게 보면 프로브에 대한 교정값만 가지고 이제 다 아무지 계산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정보만 있으면 뭐 어느 프로브든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측정 센서가 동작하는 원리는 요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수식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요 본체에서 트리거가 되면 요 수신기에서 트리거 되는 신호를 받아서 컨트롤러에서 이제 받아서 그 값을 이제 결과 파일로 생성해주는 뭐 그런 그 정도의 그런 동작 원리입니다. 음. 이게 지금 보시면 기존에는 설비에서 가공을 하고 이제 보시면 3차원 측정기 가서 또 측정을 하고 나서 또 측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설비에 와서 가공하고 그러고 나서 또 측정하고 그런 이제 여러 이제 공수가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요 3D 요 검사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설비 내에서 바로 가공하고 측정하고 또 어디 문제가 에러가 생기면 그 부분을 또 설비에서 또 작업을 하고
그러고 또 측정하고, 그러고 이제 반출하는. 아무래도 요 기존의 방식보다는 이동에 대한 로스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게 될 겁니다. 기계상에서 3D 측정까지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측정기 갔다가 설비 오고, 또 음, 측정기 갔다가 설비 오는 그런 음. 공수가 들리니까요. 이게 원초적인 질문인데 지금 측정을 하지 않는다면 원래는 그러면 어떻게 그 가공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수동적인 측정기를 사용하겠죠. 번역결례 됐습니다. 버스나 뭐 그런 어, 것들을 사용해서. 네.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하면 그 미크론 단위로 가공에 대한 정밀도에 대한 결과물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기적으로 그냥 3차원 측정기에서 측정하는 거를 설비 내에서 측정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 CMM으로 측정을 하면 정밀도가 더 높은가요? 아무래도 그건 이제 다 이제 설비랑은 좀 개념이 틀려서 아무래도 똑같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음, 그게 그 차이 값이 뭐 20미크론, 30미크론 뭐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음, 네. 그럼 정밀도에 좀 이렇게 완벽히 정말 진짜 완벽한 보고서 아니면은 정말 1미크론, 2미크론 이내의 공차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계상에서 3D를 측정해서 보고서를 내는 예, 것도 예, 그렇습니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기본적으로 정밀 기계에서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측정 시에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설비 내에서 측정 같은 경우 이제 대형 설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측정기로 가지 못하니까 뭐 음, 대형 설비를 측정할 때는 설비 내에서 바로 측정해서 결과값을 내는 음, 아무래도 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차원 측정기도 똑같이 측정을 하고 나면 측정 보고서가 나고요. 요 지금 우리 요 인스펙션도 설비 내에서 측정해서 보고서를 내는 지금 방식은 여기 나온 똑같습니다. 부분은 퓨전에서 나온 예, 요건 지금 보고서죠? 퓨전에서 나오는 보고서. 보고서입니다. 아, 네. 저게 보시면 캐드 값이 있고요. 이쪽에 음, 보시면 측정 값이 있고요. 그리고 측정 값에 대한 오차 값이 있고요. 편차 값이. 음,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PDF로도 나오고요. 엑셀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음, 뭐 엑셀로 빼고 싶으면 엑셀로 빼셔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엑셀로 빼게 되면 수정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음, 원청에서는 엑셀로 달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보시면 보통 이게 캠에서 작업하는 거랑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측정 포스트를 내고요. 측정 포스트를 가지고 설비에서 측정을 하면 측정 결과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환악이면 환악에 맞는 포맷으로 하나가 생기고요. 하이드나이면 하이드나이에 맞는 포맷, 뭐 지멘스면 지멘스에 맞는 포맷으로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그 생성되는 파일 가지고 퓨전해서 이제 그 파일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음, 그래서 뭐 NC랑 기본적인 캠하고 다른 점은 측정 센서를 공구해서 측정 센서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측정을 하게 되면 결과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된다는 거. 음, 그 차이 빼고는 뭐 캠 작업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번에 시, 시뮬레이션 했던 설비는 화천 M2 오축 설비고요. 음, 테이블은 테이블 타입이고 A축, C축 타입입니다. 음, 그리고 적용한 측정 센서는 레니쇼의 OMP400, 아까도 봤듯이 OMP400이 스티 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했던 설비 시뮬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지금 퓨전에서 사용한 설비는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설비를 그대로 가져와서 진행했고요. 편집은 A축, C축에 대한 각도값만 변경해서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푸스트 같은 경우도 환학 라이브러리에 있는 환학 인스펙션 포스트를 가지고 포스트를 냈고요. 포스트도 프로브 교정에 대한 프로브 교정에 대한 부분만 적용시켰고요. 그 외에는 따로 뭐 편집한 부분은 없고요.
요새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그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가공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만 구매를 하시면 퓨전에서 세팅만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프로브에서 제공하는 그 교정값. 교정값, 그 내용만 받으면은 직접 운영을 하실 수 예, 예, 있으시다는 예. 거예요. 저도 지금 특별히 뭐, 따로 많이 변경은 건 없습니다. 라이브로 돼 있는 그 환경에서의 변경하는 거 몇 개 정도만 변경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환압으로만 진행했는데, 환압도 되고, 하이드나이도 되고요. 아, 그리고 지멘스도 되고요. 뭐, 음, 하이드나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게, 하이드나이도 보면, 하이드나이도 버전이 있잖아요. 뭐, TNC 530, 620, 640. 음, 다 사용할 수 있게 요 인스펙션 요 포스트에서 네. 간단하게 뭐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옵션에서 이렇게 그 퓨전 사용하시는 분들이 프로브도 구매를 하고 이런 이제 세팅 값들 알고 계셨던 분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 요건 퓨전에서 예, 직접 개봉하는 거 데모 보여주시면 동영상이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캠하고 똑같이 공구에서 프로브 선택하고요. 지금 프로브 같은 경우도 공구 라이브러리에 있는 제공하고는 프로그로 바로 사용한 거고요. 아마 음, 기본 제공하는 거 외에 다른 거는 조금씩 뭐 수정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음, 지금 요건 3 플러스 2축에 대한 이제 평면 설정해 주는 겁니다. 설정하고 측정하고 일반 아마 캠도 똑같이 평면 설정 3 플러스 2축은 평면 설정하고 툴패스 내고 평면 음. 설정하고 툴패스 내고 앞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서 오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측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축을 꺾고 거기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연속으로 가공한 부분에 대한 측정 값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이건 이제 아까처럼 설비 시뮬레이션이고요. 아, 툴패스 내고 예.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예. 해볼 수 있는 공고 틀어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예, 하겠습니다. 설비 라이브러리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A축, C축에 대한 각도값만 변경하고 다른 건 뭐 따로 변경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간섭이라든가 그런 건 조금씩 뭐 필요에 따라서 음, 예, 음, 간섭 설정은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측정한 거가 측정 포스트를 내는 거고요. 지금 변경하는 부분이 프로브에 대한 교정값 변경하는 부분, 교정값에 대한 변수, 그리고 프로브 온오프에 대한 신호, 번호. 한, 지금 보시면 한 5가지 정도만 변경했으니까. 음. 그 프로브에 맞는 정보들을 입력을 한 예, 예,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NC 데이터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기계에서 지금 예.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있네요. 지금 서페이스 측정하는 거고요. 어차피 형상 측정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걸 측정을 하면 저 기계에서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파일로 하나가 생성이 되면 그 생성된 파일 가지고 보고서를 음, 작성한, 보고서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시면 뭐, 어, 측정된 결과값을 가져올 때 뭐, 메모리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설비에 지금 요 퓨전 같은 경우도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이렉트로 설비랑 연결해서 바로 측정하면 측정된 결과값을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측정한 값과 예, 형생성하고 만들어주는 그 모델 비교해서 중에서 선택하는 값을 예, 비교하는 거네요. 예, 해서 보고서가 생성이 됩니다. 음, 이게 보시면 뭐 캠 하시는 요 인스펙션을 사용하는 게 캠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음, 예, 캠은
일단 캠은 패턴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패턴이 뭐 한 20가지 되는데 그 패턴에 맞춰서 측정을 해야 되지만 요 인스펙션 같은 경우는 지금 패턴이 많아야 뭐 형상 측정에서도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뭐 음, 서페이스 측정, 뭐 WS 측정 그러니까 음, 뭐 많아야 열 가지 이상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캠 작업 하시는 것보다는 기능 익히고 하시는데 훨 수월할 겁니다. 특히 이제 툴 패스를 우측으로 내시는 분들한테는 쉽게 접근할 수 예, 아니 있게. 우측뿐만이 아니고 삼축도 똑같습니다. 음, 어차피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3 플러스 2축이니까 3 플러스 2축 캠하고 어차피 캠도 면 지정해주고 측정하고 패스 내고 패스 내고 똑같습니다. 그냥 단지 틀리다는 거는 측정 센서를 사용한다는 거랑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결과값 가지고 보고서를 낸다는 거. 아마 기존에 캠 하시던 분들은 쉽게 적응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음, 프로브를 측정 센서를 사용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거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지만 음, 단순히 이 퓨전에 대한 프로그램 적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럼 기존에 만약에 프로브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예, 말이에요. 그분들이 대부분 세팅용으로 썼을 거예요. 예, 그 메이커에 상관없이. 예. 그분들도 그 프로브를 활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요 프로브도 똑같이 3차원 측정기도 이제 프로브에 대한 음, 교정이 들어가잖아요. 교정 코드 예,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도 거죠. 똑같이 교정이 필요한데 그 값을 얼마큼 어, 치수적으로 이제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음, 좀 측정 오차는 생길 수가 있겠죠. 예. 음, 그러니까 일단 프로브만 관리만 잘 되면 아마 네. 값은 프로브만 관리가 잘 되고 음, 설비 상태만 어느 정도 나와준다 그러면 아마 3차원 측정기에서 측정한 거랑 그렇게 막 뭐 2, 30미크론씩 그렇게 차이 나진 않을 겁니다. 음, 한 30미크론, 뭐, 그건 이제 또 사이즈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러 음, 조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음, 아마 회사에서 보통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3, 4미크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음. 네, 네. 데모를 보니까 확실히 쉽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적용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현재 상태에서는 뭐, 아마 기존 캠 사용하시던 분들은 뭐, 사용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오늘 데모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질문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들어온 질문이 있으신가요? 특정 후 미상량 컴퓨터로 전송해서 해당 부분 제로. 미삭이 남았는데, 측정을 해서 미삭이 남은 부분을 사실 보고서 그 부분을 이제 재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톡을 받을 수 있는지라고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원되지 않고요. 음. 네, 그 부분은 스톡을 가지고 운용해서 뭔가 API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스캐닝을 해서 추출하지 않으면 저게 다 들어오진 않을 맞아요. 네, 거예요. 그 가공된 결과물을 스캔을 만들던가 그런 이제 스톡에서 뭔가 살이 남았다라고 하는 스톡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쪽이랑은 좀 기술이 좀 다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그 앞에서 안내드린 이메일이나 오토데스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